돼지의 치명적인 전염병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났는데요.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현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예. 발생 농가 이번에는 연천에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 농장 근처에도 양돈 농장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예. 이 시간 내에 또 재로 또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제 파주에서 발생했던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주의 경우는 3km 내에 양돈 농장들이 없었습니다. 네. 별로 없었네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 주변에 농장들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파주와 연천의 역학관계, 서로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느 농장이 국내에 첫 발생 농장인지 또는 두 개 농장이 동시에 어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파악해야 되고 또 두 농장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릴 만큼 돼지들한테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던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인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름 그대로 열병입니다. 열이 나면서 돼지가 죽는 질병인데 보통 우리가 출혈성 열성 질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증상이 대부분은 고열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돼지들이 사료를 섭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떨면 산 쪽에 몰려 있는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나고 그다음에 혈관이 파열돼서 죽는 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내장에 있는 혈관이 파열되고 그다음에 피부 주변에 있는 혈관이 파열되고 이러면서 이제 죽게 되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처분밖에는 대안이 없는 걸까요? 예. 왜 저희가 살처분을 하느냐면 어차피 그냥 주어도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네. 다른 돼지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빠르게 살처분을 해서 다른 돼지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살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마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이 바이러스 자체가 크기가 보통 우리가 그 나노메타로 표현을 하는데 네. 200나노메타 정도는 굉장히 큰 바이러스, 일반 바이러스의 5배 또는 뭐 한 10배 정도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150에서 200가지 정도 돼서 그 성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현재까지는 한 20%,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전자형이 24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렵게 생각하는 구제역이 7가지 혈청형이 있다고 하는데 네. 24가지나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어려운 문제는 급성으로 대부분 다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라든지 면역 형성을 연구하기 전에 돼지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실험을 하면서 실험도 진행되기 전에 돼지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도 없고 살처분밖에는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서 예. 초동 대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제 이제 파주의 돼지 농장에서 어미 돼지 5마리가 고열 증상 보이다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감염되면은 열이 나는 그런 발현 외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추정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출혈하고 관련된 질병들이 있고요. 열이 나면서 제일 첫 증상은 대개 사료를 섭취하지 않고 몰려 있고 떨고 이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혈이 되면서 내장에서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변에 혈액이 섞여 나온다든지 혈변이 좀, 예. 그다음에 설사, 구토 뭐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지나면 피부에 출혈이 일어나면서 출혈 반점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예, 아무래도 2011년도였습니까? 구제역 사태 때문에 사실 예. 양돈 농가들이 굉장히 좀 트라우마도 심한 것 같고요. 예, 예. 많이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그동안의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20개국에서 발병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좀 어떤 경로로 확산이 됐습니까? 대부분 제일 많이 확산되는 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옮겨간 케이스가 이제 많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되겠는데 예. 그 케이스는 대부분이 잔반입니다. 예. 비행기나 선박을 타고 온 승객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유럽에 와서 그 돼지 사료로 사용하면서 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서 유럽에서는 대개 멧돼지를 통한 전파가 또 네.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아무래도 멧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파가 되고 중국 같은 케이스에서는 사료가 오염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의 혈액을 사료 원료로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됐고 최근에는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좀 더 빨리 확산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에 전파된 건 어떻게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잔반이 아니라 사료를 먹였고 예. 또 농장 관련자들 모두 최근에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하던데 예. 좀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는 그 부분에서 예.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는 파주 발생 농장이 국내에 들어온 첫 농장인지는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짧게는 3일, 길게는 뭐 한 21일 정도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파주 농장의 경우 빨리 발견이 돼서 3일 만에 증상이 나왔고 신고가 된 농장이 있었고 이번에 연천 농장 또 조금 더 기다려보면 혹시 국내에 첫 들어온 농장이라도 증상이 늦게 나와서 향후에 신고가 그럴 들어올 수도 수도 있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장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파주만 보면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농장에서 발생 예. 연천 또 다른 농장이 신고 들어온다면 같이 판단하면 여러 가지 전파 경로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최초 발병 농장이 어디인지는 지금 뭐 확인할 수 예, 없지만 확인을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연천도 나왔고 불과 하루 사이로 이런 네.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네. 어느 농장이 첫 발생 농장인지를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발견된 농장 같은 경우가 이제 북한과 굉장히 좀 직선거리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농장이기 때문에 예. 지난 5월에 발병 기록이 있는 북한에서 옮겨왔을 가능성 이것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그것도 상당히 큰 가능성 중에 하나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추석 이전에 그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왔었죠. 예, 태풍이 오고 네.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북한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이기 때문에 사체가 떠내려왔다든지 혹은 멧돼지가 어떻게 했다든지 해서 그게 이제 우리 남쪽 지역으로 예. 접촉이 되거나 또 하나는 멧돼지가 직접 오지 않더라도 사체가 북한의 남쪽 가까이 있다가 중간 매개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간 매개체? 중간 매개체는 되게 이제 그 죽은 멧돼지의 사체 같은 걸 먹거나 접촉하는 야생동물들이 있다. 육식동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들은 철책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멧돼지는 못 넘어오지만 그런 야생동물들은 조그만 야생동물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왔다 보니까 네. 이 빗물로 인한 유입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예, 보시는지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큰 강물이나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많이 희석이 되고 예. 빠른 유속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유속이 좀 느린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다만 우리가 정보가 없는 거는 북한이 이 강 주변에 이 하천 주변 임진강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되었고 하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향후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끼리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뭐 간접적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구제역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구제역하고 속도가, 비교할 예. 때 첫 증상이 나오는 시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증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전파는 시작된다는 점은 거의 똑같은 거고 다만 저희가 이건 공기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공기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네. 접촉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방역만 조금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향후 일주일 정도 길게는 한 3주 정도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3주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병농장이랑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최근 인천 김포 지역에 200마리 가까운 돼지를 팔았다라는 예. 게 확인이 됐는데 사실 뭐 도축 당시에 이제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확산에 대한 우려를 좀 접을 수가 없잖아요. 이 예, 부분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히 이번에 도축장으로 간 거는 비육등 보통 100kg가 넘어가는 큰 돼지들이고 네. 지난번에 발생했던 농장은 어미 돼지를 기르는 농장입니다. 근데 서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출하한 돼지 쪽에서는 발생이 안 됐다. 물론 시간이 좀 더 늦게 발견됐더라면 네. 그쪽까지 옮겨갔을 수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 다 폐기 처분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가 출하됐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예. 만약에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 예.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아프리카 아니죠?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산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든지 예, 예. 하고 다 파괴가 되는 걸로 돼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특이적으로 멧돼지하고 돼지에만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네. 동물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지금 뭐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을 했고요. 예. 또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내리고 예. 최대한 좀 확산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좀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특히나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농장에 외부인이 절대 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농장에 들어오는 사료차, 그다음에 출하차가 있는데 소독하는 방법을 농장에서는 꼭 지켜줘야 될 사항이 예. 15분 이내에 마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소독약을 뿌려주고 차를 잠깐 대기시켰다가 출입하도록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의 옷과 신발 갈아 신고 네, 네. 샤워하고 특히 손을 씻는 겁니다. 예. 야생 멧돼지가 만약에 걸렸다고 그러면 밖에서 야생 멧돼지가 다닌 분변이라든지 그렇죠. 침이라든지 이런 네. 거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씻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그리고 길게 봤을 땐 3주 정도까지 예.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